안녕하세요. 평화로운 노후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넌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입니다. 시은이는 김명빈, 펴낸 곳은 더로드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시인이며 작가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서피지와 인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몸이 먼저고 마음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한다.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도중에 만나는 험난한 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건강한 몸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마음을 챙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노년의 5가지 금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대학으로 출강을 가거나 나이 드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나의 주제가 바로 다섯 하지 마라 이다. 첫 번째가 궁금해도 묻지 마라 이다. 육신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궁금한 게 많아진다.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매일 몇 시간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잠시만 머뭇거려도 모르는 것이 주변에 절비하게 생기는 것이다. 아날로그 세대는 늘 궁금해서 미칠지경이다. 디지털 세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속도와 리듬은 가히 신기할 정도다.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두드리는 것을 보면 피아노 연주자의 손길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묻는다. 직설화법으로 그게 뭐냐고.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2가지다. 시니컬하게 못 들은 척 하거나 아니면 반항적인 투에 직접 알아보세요 라는 식이다. 얘야 넌 좋겠다. 알고 싶은 걸 후닥닥 해치우니 말이다.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관심을 애들에게 먼저 보이면 의외로 자기가 아는 것을 순순히 말해준다. 애들은 우리보다 단순하고 순진하다. 칭찬을 받으면 바로 머쓱하니 보답을 하려 한다. 그래서 나는 알고 싶은 걸 알아낸다. 바로 묻지 마라. 성급하게 굴면 애들은 우리보다 더 성급하고 까칠하다. 애들의 지금 상황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알고 싶은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알려주는 것이다. 2번째, 노여워 마라. 나이 들면 애 같다고 한다. 애들이 작은 일에 서러워하는 것처럼 나이 들어서는 별일 아닌데 노여운 마음이 생긴다. 한 번은 동호회 모임에 남은 빠지고 모임을 가졌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내심 끙끙거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말인즉슨 아니 왜 어디가 아픈 거냐? 요즘 그렇게 잘 나갔냐? 그러면서 모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도 전 회장인데 감히 나를 쏙 빼고 전현직 임원회의를 했다니 말이 되냐라고 노염을 폭발시켰다. 그랬더니 아니 왜 연락이 안 갔냐고 문자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고 문자를 확인했더니 웬걸 며칠 전에 문자가 온 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성질 못되고 막무가내인 사람으로 낙인 찍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내가 미처 먼저 온 걸 확인 못해서 그랬노라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유야무야 넘기고 말았다. 사소한 것을 놓치고 버럭 화부터 낼 사안이 아니라 조금 더 참고 통보가 안 된 이유를 확인했으면 될 일인데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된 일이다. 세 번째, 아프다 마라. 노인 몇 분이 거리에서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종합병원을 차린다. 나는 허리가 아프고 당신은 머리가 쑤시고 또 당신은 관절염에 당뇨에 고혈압 그리고 심부전증이 어떻고 모두가 환자다.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하는 노인은 찾기가 어렵다. 물론 아플 것이다. 한두 가지 병이 있고 약을 먹고 병을 찾는 것이 다반사일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래도 모처럼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나자마자 병을 자랑하듯 꺼내는 것은 아니다 싶다. 아이고, 파마가 아주 잘 나왔네요. 참 예쁘세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라고 칭찬하라. 그리고 오늘은 예쁘게 하고 어딜 가시나요? 라고 친근하게 말하라. 아니, 나이를 어디에 드시고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거예요? 라고 기분을 돋우라. 그러면 말하는 당신도 기분이 업된다. 사람의 기분은 말이 전부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는가가 기분을 좌우하니 말이다. 네 번째, 왕년 찾지 마라. 사람은 나보다 잘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나이 들어서 왕년 찾지 말길 바란다. 모르는 척, 못하는 척, 미숙한 척을 하라. 그러면 주변에 사람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선함을 배우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탓하지 마라. 어쩌다 지난 일을 얘기할 때 유난히도 과거에 발이 묶여서 현실이 힘들다고 푸념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때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진 않는다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내들이고 그 인간을 지칭하는 것은 같이 사는 남편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때론 그때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지만 않았어도 지금 텅텅거리고 살 건데 하는 말은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을 일컫는다. 그러고 보면 상처의 거리는 지척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멀리 있는 사람은 도움도 안 되지만 아픔도 안 준다. 그저 배경처럼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쏟은물을 다시 담지 못할 바에야 그 이미지를 말로 되풀이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탓하지 말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어제의 결론이 바로 오늘이 있지 않는가. 오늘은 또 미래의 발판이 된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내일의 목적지가 되니 오늘을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살라. 노년의 3대 수치. 1. 공부하라. 나이 들수록 공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름지기 빠르게 변하고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느린 발걸음으로 가면 도저히 쫓아갈 수 없거니와 문맹이 된다. 사회의 고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공부에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력으로 통찰해서 스스로 지키고 자연스러워지면 자유를 얻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하면 부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 자유와는 멀어져 구속된다. 노년의 3대 수칙. 2. 운동하라. 몸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운동이 필요하다. 몸의 부자연스러움은 마음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열등감이 발현되고 비뚤어진 표현 방식이 툭툭 붉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의 온전함을 위해서라도 몸의 건강함은 필수다. 3. 봉사하라.
봉사는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나서 하는 일이다. 자기 본분의 일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봉사로 사는 사람이 있다. 늦은 시간까지 청소년을 선도한다고 술집을 전전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식은 방치해서 불행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자식은 부모의 이중적인 생활상을 갈등하고 분민하다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 집안 단속이나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나서 타인에 대한 봉사를 생각해야 한다. 원하는 죽음을 기도하라. 어느 분이 스피치 발표에서 어머님 얘기를 꺼냈다. 그 어머님은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 잠을 자면서 임종을 맞게 해달라고 말이다. 그런 지 3년이 되어서 기도대로 잠과 함께 저승에 드셨다고 한다.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운 얘기일지 모르나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살아서의 성공이나 희망도 그 간절함과 반복된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삶이 그러하듯 죽음도 그러하리라 믿는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죽음을 숭고하게 맞으려면 간절한 기도를 올리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사과할 일을 미루지 마라.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 비치고 죽는 일이라 했다. 그 누군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이다. 한 번은 막내 아들이 술이 근하게 취해서 나를 힘껏 껴안더니 하는 말이 아빠, 이제는 아빠가 저보다 약한 거 아시죠? 그런데 어릴 때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면서 힘을 주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뜸 말했다. 미안하다. 지난 시절에 아빠는 너무 미숙한 방법으로 너희를 키웠다. 라고 자수 겸 반성을 했던 것이다.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지만 복잡하고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내일 아침을 기약할 수 없는 자연재난과 사회적인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억이 생생할 때 자식들이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로 괴로워하지 않게 사과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명구스러워 자꾸 뒤딜러 미루다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사과할 기회를 놓치고 하직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나도 돌아가신 어머님한테 꼭 한마디 듣고 싶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너희 집사람인 며느리한테 내가 너무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생전에 듣고 싶었는데 끝까지 듣지 못했다. 시간을 놓치면 자식도 원망을 한다. 하물며 남의 식구가 들어와서 가족이 된 경우는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온갖 고초를 겪어도 어디에 하소연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슴 앓이를 하며 살아왔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해서 아내는 한이 되었다고 한다.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만 했어도 마음의 엉어리가 풀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얼마든지 풀린다. 돈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다. 그 쉬운 용서와 화해의 법칙을 사람들은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안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만의 매뉴얼로 살아라. 누가 어떤 식으로 산다고 해도 나도 그처럼 살기가 어찌 쉬운가. 다 나름의 생활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가 얇아 이 말 들어보고 저 말 들어보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박야를 놓치면 세월만 허송으로 보내게 된다. 모름지기 자기만의 매뉴얼로 살아야 한다. 사는 일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남에게 위임하는 것은 최악인 것이다. 물론 좋은 것은 권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자기 삶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 집에 의사가 있다고 해도 자기만의 건강 매뉴얼을 갖춰야 하고 삶의 원칙도 나름 정해야 한다. 남이 좋다고 해서 나도 좋지만은 않다. 수십 조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이다.
그 많은 생명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환경에 노출된 자기 몸의 상태가 어떤지 각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생은 다른 것들과의 마찰이다. 우선은 다른 것과 틀리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다. 삶의 지난한 과정을 보면서 얻은 것과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는 해안을 가진 일이다. 그리고 다른 것을 조우하면서 배려와 이해 폭을 조율하는 것이다. 남을 만났을 때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물과 자연을 접하면서 내가 취할 행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웃을 기운이 없어. 그래도 웃자. 나이 들어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좋은 인상이란 눈웃음을 지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얼굴상을 말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노화의 다른 이름 아닌가? 다시 말해 중력으로 인해서 모든 근육이 처진다. 얼굴 근육도 예외가 아니라서 입주름이 내려앉는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화난 인상이다. 근육이 처져서 인상이 찌그러지면 보는 사람의 기운도 내려간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상을 펴야 하고 펴진 인상으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해야 한다.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자식을 연놈이라 하지 마라.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식을 연이라고 하거나 놈이라고 하는 어른이 많다. 자기 자식을 낮춤으로써 여기는 겸손한 말투이기는 하나 듣기에 썩 좋은 말은 아니다. 삶은 혀로 굴러간다 했거늘 말이 거칠면 삶이 평탄치 않게 되는 것이다. 자기 삶이 소중하다면 자식 삶도 소중할 것이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자기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귀찮고 싫더라도 한번 엮인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모녀지간이고 모자지간, 부자지간, 부녀지간이다. 세상에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자식일진데 그 존재를 우습게 여겨 막말로 부르는 것은 삶에 대한 자기 모욕적 발언이다. 마음 비우려 하지 마라. 대충하고 적당히 해서 늘 마음이 찜찜하다면 답이 없다. 항상 마음을 비워야 하는 일이 부차적으로 남아서 삶이 버거운 것이다. 온전히 쏟아내면 개운하다. 땀을 흘리건 눈물을 흘리건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이 비워진다. 저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서 나이 든 사람이 품위 있게 잘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